쾅쾅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나가셔야 해요. 재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저는 갈 데가 없어요. 할머니의 눈은 커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호는 그 말을 비웃듯 싸늘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이렇게 무작정 해주는 거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원룸도 생활비도 다 아버지 재산인데 저한테 상속될 돈이 줄어드는 게 싫어요. 할머니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입술은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엄동설하네. 여기서도 쫓겨나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제발. 재호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성큼 다가가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막 할머니를 원룸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 찰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재호,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재호의 아버지 성호였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작년 10월 마지막 날, 65세의 성호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익숙한 동네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느릿하게 젖어드는 시간, 평화로운 듯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고민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지칠 때가 있죠. 문득 길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풍경은 그의 발걸음을 뚝 멈추게 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위, 높다랗게 쌓인 폐지 더미, 그 위에 낡고 때 묻은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쓴 채 작은 생명체처럼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위태롭지만 작아서 스쳐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조차 붙잡지 못했습니다. 성호는 보통 때 같았으면 그저 안타까운 한숨과 함께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딘가에서 본 듯한 느낌이 그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습니다. 무언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형체가 그의 발길을 붙잡는 듯 했습니다. 마치 투명한 실에 묶인 것처럼 그의 몸은 어느새 그 노인 쪽으로 조심스레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희미한 햇빛 아래 드러나는 노인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창백하게 드러난 뺨, 겹겹이 새겨진 깊은 주름, 그리고 간간히 새어나오는 힘겨운 숨소리. 성호는 마치 홀린 듯 쭈그리고 앉아 노인의 얼굴을 한참이나 응시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마, 축 처진 눈꺼풀, 그리고 바짝 말라버린 입술. 그 순간 성호의 머릿속을 벼락처럼 스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찌르르하고 전기가 통하는 듯한 충격과 함께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얼굴, 이 윤곽, 이 낯익은 형체. 설마 그분인가? 그는 놀라서 크게 뜨인 눈으로 떨리는 손을 조심스레 뻗어 담요를 조금 더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럴 리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깊이 패이고 거칠어졌지만 어렴풋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자리한 그 얼굴, 그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차가워졌다가 곧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는 듯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어린 시절부터 병약했던 그의 어머니 곁을 지키며 철없이 뛰어놀던 성우와 여동생 혜진을 친자식처럼 보살펴 주었던 어머니의 친구이자 간병인 김순옥 할머니였습니다. 이 무슨 기막힌 우연이란 말인가.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토록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88살 노인이 폐지 위에서 낡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잠들어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성호의 가슴에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얼어붙은 듯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2주일 후 날씨도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성호는 부동산에서 원룸 계약을 마치고 나왔지만 가슴속 먹먹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폐지 더미 위에 웅크렸던 그 작은 등이 마치 자신의 가슴을 옥죄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드렸지만 지난 세월에 대한 회한과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계셨을 줄이야. 밤늦도록 성호는 김순옥 할머니가 묵으실 원룸에서 정성껏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죽 냄비를 들여다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련하고도 가슴 저미는 기억들. 그 기억의 한가운데에는 늘 몸이 약했던 어머니와 어머니 곁을 지키며 자신과 혜진을 보살피던 젊은 시절의 순옥이 있었습니다. 어린 성호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늘 누워 계셨습니다. 집안은 넓었고 여유로웠지만 어머니의 방은 늘 어두웠고 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작은 몸을 일으켜 앉는 것조차 버거워하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대신해 순옥은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성우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잦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그 빈자리는 온전히 순옥의 몫이었습니다. 새벽녘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면 순옥은 이미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나무 타는 냄새와 함께 따스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던 그 온기는 지금도 성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호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릴 땐 몰랐지. 그렇게 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움직이셨던 순옥 이모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한 번도 힘든 기색을 내보이지 않으셨으니. 아니, 어린 우리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셨던 거겠지. 아침이면 순옥은 성우와 혜진을 깨워 따뜻한 물로 세수를 시키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상에는 늘 정성껏 만든 국과 반찬이 놓였습니다. 순옥은 마치 친이모처럼 따스하게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간혹 어머니의 병세가 심해져 순옥이 밤새도록 간호하느라 눈밑이 거뭇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순옥은 혜진과 성호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자, 우리 밥 먹고 학교 가자. 늘 차분하고 담담했던 순옥 이모의 목소리. 그 말 한마디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학교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순옥 이모의 말 한마디가 불안했던 어린 마음을 얼마나 크게 붙잡아 주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면 순옥 이모는 따뜻한 물로 상처를 씻기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아이고, 아팠겠다. 괜찮아. 괜찮아. 호호하면 낫는다. 어린아이 특유의 어리광을 부리며 칭얼거려도 순옥 이모는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작은 일에도 크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방 창문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늘 힘없고 아파 보였지만 순옥 이모의 품은 언제나 따뜻하고 든든한 피난처 같았습니다. 순옥은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가족의 빈자리를 고스란히 채워준 숨은 기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후 10년 가까이 함께 지냈던 순옥은 집을 떠나셨습니다. 성우, 너도 이제 컸으니 혜진이랑 잘 지내.
그 당시 어린 성호에게는 그저 간병인이 제 할 일을 마쳤으니 떠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부모가 되어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저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어준 헌신적인 분이자 어린 성우와 혜진의 유년 시절을 온전히 지탱해준 큰 사랑이었습니다. 성우는 폐지 더미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김순옥 할머니의 모습이 그때의 병약한 어머니와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너무 어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은 이제 어엿한 가장이었고 김순옥 할머니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할머니의 마지막 가족이 되어 드려야 해. 성호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죽이 다 끓었는지 보글거리는 소리가 그를 회상에서 깨웠습니다. 그는 죽을 그릇에 담아 조심스럽게 원룸 안쪽 김순옥 할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전등 하나가 간신히 방 안을 밝히고 있었고 그 빛 아래 김순옥 할머니는 몸을 웅크린 채 평온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길고 고단했던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그대로 박혀 있었지만 그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성우는 할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편안한 여생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그리고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젠 할머니를 다시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작년 12월의 어느 날 쾅쾅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나가셔야 해요. 재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커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순옥 할머니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그 말을 비웃듯 싸늘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하찮은 먼지를 치우듯 냉정한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이렇게 무작정 해주는 거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원룸도 생활비도 다 아버지 재산인데 저한테 상속될 돈이 줄어드는 게 싫어요. 더 이상 쓸데없이 낭비하는 일은 없습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입술은 공포에 질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엄동설하네. 여기서도 쫓겨나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제발. 재호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에게 성큼 다가가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막 할머니를 원룸 밖으로 끌어내려 하는 찰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재호,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재호의 아버지 성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고요해서 더욱 서늘했습니다. 재호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성호의 뒤에 숨듯 허리춤을 붙잡고 가늘게 떨었습니다. 성호는 할머니를 보호하며 재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습니까? 재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 좀 내보내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사사로이 돈 쓰시는 거 제 재산에 큰 피해가 옵니다. 성호의 눈빛은 아들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 속에는 조금의 인정도 삶의 깊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과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김순옥 할머니를 등 뒤로 감싸듯 막아서며 재호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느냐? 내 어린 시절을 우리 어머니 대신 돌봐주신 분이다.
내 할머니께서 아프셔서 누워 계실 때 매일 새벽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우리를 돌봐주신 분이야. 그 덕에 내가 학교를 무사히 다니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이분을 모시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재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리요? 아버지, 세상 물정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도리 타령이세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 남의 집 살림을 좀 봐줬다고 해서 평생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엄연히 간병인 일을 했던 대가도 다 받으셨을 거고요. 솔직히 지금 아버지 명의로 원룸까지 얻어주고 생활비까지 다 대주는 거 누가 보면 이해할까요? 제가 어이없어서 직접 왔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성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내 눈엔 내가 헛된 감상에 젖어 허비하는 한심한 노인으로 보이겠지. 성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젊은이에게 가족이란 오직 핏줄과 재산으로만 정의되는 듯 했습니다. 성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애써 붙들고 있던 아버지라는 이름의 끈이 재호의 손에서 맥없이 놓쳐지는 듯 했습니다. 성호는 재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재호야, 똑똑히 들어라. 김순옥 할머니는 나에게 친어머니와 다름없는 분이다. 내 유년 시절을 온전히 지탱해 주셨고 네 할아버지가 바빠 집에 자주 없어도 내가 엇나가지 않도록 보듬어 주셨다. 이분께 대한 나의 마음은 내가 말하는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은혜고 사랑이다. 내가 이분을 무시하고 능멸하는 것은 결국 나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여기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내 명의로 원룸을 마련한 것이다. 생활비, 관리비, 병원비, 내가 전부 책임질 거다.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성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제부터 좋은 일에 쓸 생각이야. 너에게 상속될 재산이 줄어들 거라고? 글쎄,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겠구나.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그의 이기적인 마음을 정통으로 꿰뚫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듯 그의 표정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핏줄인데. 재호는 더듬거리며 외쳤지만 이미 성호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핏줄? 내가 그 핏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내가 이 할머니께 한 짓을 봐라. 이대로 가면 넌 결국 홀로 남겨질 거야. 돈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말이다.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이 할머니께 추호도 무례하게 굴지 마라. 성호는 단호하게 말하며 재호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 듯 했습니다. 재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태도와 김순옥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원룸 복도를 채운 싸늘한 공기에 압도되어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휙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성호는 원룸에서 천천히 할머니에게 몸을 돌려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젠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똑같이 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했을 거예요.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순옥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성호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지난 세월의 서름과 이제야 찾아온 따뜻한 위안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더 깊고 진한 인연의 끈이 단단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마음속은 이제 김순옥 할머니와 자신의 남은 삶, 그리고 새로운 의미의 가족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재호와의 갈등 이후 성호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필요한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렸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김순옥 할머니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동시에 그가 평소 관심을 가졌던 여러 좋은 일에 기부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 재단과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은 그와 김순옥 할머니의 노후를 책임질 정도만 남겨졌습니다. 그는 가끔씩 혼잣말을 했습니다. 재호, 내가 나중에 이걸 알면 얼마나 분해할까? 하지만 괜찮다. 이건 내가 선택한 결과니까.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싶었을 뿐이다. 성호의 얼굴에는 재산 욕심에 사로잡힌 아들에게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이 깃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순옥 할머니는 원룸에서 점차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성호는 매일 퇴근 후 할머니를 찾아 식사를 함께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성호의 동생 혜진 또한 수시로 찾아와 순옥 이모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때로는 함께 외식도 하고 공원으로 산책도 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볼살에는 조금씩 살이 올랐고 눈빛은 이전의 불안함을 지운 채 온화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원룸의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낡은 앨범 한 권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성우 어머니와 순옥이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성우와 혜진의 천진난만한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우리 미자도 나이가 들어 이렇게 주름투성이 됐겠지? 혜진아, 이모가 내 엄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내가 학교 다닐 때 학비 걱정에 도시락도 못 사갔단다. 그런데 내 엄마가 아무도 모르게 내 학비를 대신 내주고 매일 도시락에 밥을 일부러 많이 담아와서는 남기면 혼난다고 핑계대며 나눠주곤 했지. 그때 그 따뜻한 밥 한 술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구나. 정말 고맙고 좋은 친구였지.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저희도 이모 덕분에 엄마의 빈자리를 덜 느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이모를 모셨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에게는 이모가 진짜 가족이에요. 성우는 앨범 속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성우가 재호는 더 이상 그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이제는 후회나 분노가 아닌 깊은 깨달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핏줄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사랑을 택한 그의 삶은 비로소 완전해졌습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 순옥 이모의 모습은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혜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들은 그 어떤 부자보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